김장철 어느 오후 집 앞마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 양념이 온 마당에 흩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서 두 여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장 배추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엉망이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과 옷은 빨간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건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계속 기분 나쁘게 나 건드려서 그런 거잖아. 보다 못한 이 집안 둘째 아들이 마당 한쪽에서 긴 호스를 끌어와 차가운 물을 두 사람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찬물에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놓아주었고 양념이 눈에 들어간 탓에 따갑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난투극의 당사자인 두 여인은 다름 아닌 이 집안의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며느리들이었지요. 큰 며느리는 경찰이었고 작은 며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운 여장부들이 어쩌다 김장을 하다가 이런 난투극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이 특별한 두 며느리의 시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성격이 상당히 당차고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답게 의젓하고 당당한 면이 있었지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군인다운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며느리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며느리들이라면 시댁에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지낼 법한데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답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타입이었지요. 작은 며느리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이 나름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서로 편하게 대하는 듯했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둘이 함께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그것이 오해나 기분 상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큰며느리 이야기부터 제대로 해드려야겠습니다. 큰며느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답게 당당하고 의젓한 면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결혼식 날부터가 그랬습니다. 보통 신부들은 수줍어하며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법인데 우리 큰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신랑인 우리 큰아들을 번쩍 업고는 하객들 앞에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 남자를 자신이 잘 키워보겠다며 당당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우리 큰아들의 부모된 입장에서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재미나게 살면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어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더욱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저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기대가 되어 찾아갔지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큰며느리가 일을 마치고 급하게 와서 저녁 준비를 미리 하지 못했다며 죄송해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밤낮 없이 일하는 직업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부모님이 오셨으니 말동무라도 해드리려고 거실에서 저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며느리가 나타나서 남편에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인 저희가 있는 앞에서도 거침없이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이었지요. 저희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일을 하던 두 사람이 무언가 잘 안 맞는지 조금씩 투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하더니 급기야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게 어른을 모셔놓고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은 부부의 일이니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오히려 싸움이 커졌는지 소리치는 게 방 밖으로 새어나오기까지 하더군요.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놀라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싸우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그 위로 제 큰며느리가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처럼 말이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큰며느리는 태연하게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어른을 모셔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부엌 일이 서툴러서 며느리 신경을 건드렸다고 해명했고 큰며느리는 처음 있는 일이며 식사 대접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흥분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른 아내를 데리고 큰아들의 신혼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당찬 성격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남편을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아내는 한참을 웃더군요. 우리 큰며느리가 너무 잘 들어온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솔직히 착하기는 해도 느려 터지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성격 급한 며느리를 만나 이제 좀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는 말이었지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저도 다르게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둘이 잘 부딪혀서 서로 부족한 점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 후로 큰며느리는 곧바로 전화를 해서 다음에 다시 저녁을 제대로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좋은 고급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때는 또 나름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큰며느리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당차고 활발한 성격이라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정적이고 솔직한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그런 당당함에 오히려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둘만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맞춰가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 큰며느리는 가끔 당황스러운 일을 벌이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큰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 어떤 행동에서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기며 저희도 큰며느리와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 둘째 놈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추석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가 될 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외모는 아주 작고 왜소한 편이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호탕하게 인사를 건네며 술잔을 주고받던 큰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약간 소심한 듯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군인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말수도 적어서 처음에는 우리 둘째와 잘 어울릴까 싶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가서 진짜 군인이 맞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준비로 바쁜 아내와 큰며느리를 대신해서 둘째 아들과 그 당시 예비 며느리였던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모퉁이에서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야채 파는 할머니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야채를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트집을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일이 다 있나 하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예비 둘째 며느리는 언제 튀어나갔는지 제가 미처 느끼기도 전에 그쪽으로 다가가더군요. 그리고는 그 작은 체구로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한 할아버지를 단번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정말 여장부답게 힘있게 할아버지를 바닥으로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둘째에게 소리쳤습니다. 둘째 놈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주변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할아버지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때 일화는 아직까지도 저희 집안 사람들끼리 모이면 매번 이야기할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순발력과 힘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들 부부가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 얼굴이 엉망으로 멍들어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곳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엄청 맞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길래 자신이 얼른 가서 그 남자를 제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까지 좀 맞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는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제 둘째 아들이 부연 설명을 해주었지요. 이번에도 경찰들이 올 때까지 그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도망가려고 작은 며느리와 한참 대련을 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지하철 경찰들이 올 때까지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바로 넘겨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친구를 때린 것 외에 작은 며느리까지 때린 죄가 더해져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감사장까지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나서는 성격을 좀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명색이 나라 돈 받고 일하는 군인인데 어떻게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크게 안 다치고 저희에게 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게다가 그 남자를 잡아서 경찰서에서 감사장구 준다니 얼마나 잘했느냐며 칭찬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래도 너무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고 얼른 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큰 며느리든 작은 며느리든 예사롭지 않은 두 며느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어요. 모두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들끼리도 왕래하는 일이 잦았고 워낙 불같은 우리 첫째 며느리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불의를 보면 성격이 확 돌아버리는 둘째 며느리도 나름 친하게 지내는 듯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서로 편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작은 며느리는 은근히 말을 꼬아서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 뿐인데 듣는 사람은 은근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말들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가끔 모임을 하면 또 투닥거리는 모습들을 몇 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직선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기분이 나쁘면 바로 표현하는 편이었고 작은 며느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말해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나쁜 마음은 없었지만 이런 성격 차이가 종종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결정적인 갈등의 씨앗이 될 만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김장을 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째 집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기분이 무척 좋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개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꽤 큰 개였거든요. 이번에 제 순서로 1,000,000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던 저는 아이들에게 자랑할 겸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하는 개모임에서 드디어 내 순서가 되어 1,000,000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반응했습니다. 1,000,000원이나 받으시는 거면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큰며느리가 경찰서에 출근하는 사람이 여행할 시간이나 있겠느냐고 했지만 큰며느리는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라며 안 그래도 요즘 좀 답답했는데 그 돈으로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딱히 쓸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이참에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솔깃하더군요. 근데 그 옆에서 평소에 사심 없이 솔직한 말로 주변 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는 작은 며느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1,000,000원으로 여행 가는 게 너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차피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신은 여행 가는 건 좀 싫고 아까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마다 돈 쓰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작은 며느리는 만약에 1,000,000원이 생기면 어디에 쓰고 싶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신은 어차피 여행에 다 써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좀 더 의미 있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심 없이 큰 며느리를 멋쩍게 만든 작은 며느리는 살짝 화가 난 듯한 큰 며느리의 기분을 파악하지 못한 듯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일단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말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특히 큰며느리처럼 감정 표현이 직접적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께서 좋은 일이 생겼으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는 마음에서 여행을 제안한 것이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그것을 아깝다고 표현하니 기분이 상할 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며느리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작은 며느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내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내도 그날 두 며느리의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큰 며느리는 원래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인데 그날 이후로 조용해졌고, 작은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행을 제안한 것이었고, 작은 며느리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지요. 그런 가운데 김장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둘째 집 마당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고, 모든 가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장을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일하면서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 작은 오해 정도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요. 김장날 아침, 모든 가족이 집에 모였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날부터 절여놓은 배추들이 큰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고, 빨간 양념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장은 우리 집안의 큰 행사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집 안에서 수육을 삶고 있었고, 저는 큰아들, 둘째 아들과 함께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도 각자 자리를 잡고 열심히 김치 양념을 배추 속에 발라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겨웠고, 며느리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치 양념을 계속해서 버무리던 중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손을 잘못 움직였는지 김치 양념이 큰 며느리 얼굴과 옷에 튀고 말았습니다. 빨간 양념이 큰 며느리의 얼굴 한쪽과 하얀 앞치마에 선명하게 묻어버렸습니다. 동서! 좀 조심 좀 해! 내 얼굴이랑 옷에 다 튀었잖아! 작은 며느리는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근데 조금만 더 옆으로 가셨으면 양념 안 맞았을 것 같은데요? 형님도 좀 자리 옮겨주세요. 저도 사실 아까부터 너무 불편했어요. 이번에도 자신의 할 말을 꼬박꼬박 다하는 작은 며느리로 인해 큰 며느리는 기분이 많이 나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고 있던 성질에 못 이겨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이 들고 있던 김치 양념을 작은 며느리 쪽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놀라며 소리쳤지만 큰 며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아니,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는 건데 싸가지가 없어도 좀 없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매번 꼬치꼬치 네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큰 며느리는 빨간 양념이 묻은 손으로 작은 며느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작은 며느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똑같이 양념이 묻은 손으로 큰 며느리의 머리를 부여잡고 맞섰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양념을 잔뜩 튀기고 묻힌 채로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장 재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급히 달려와서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각자의 직업으로 단련된 힘이 있어서 장정 남자 둘이서도 쉽게 떼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어른으로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흥분대로 흥분한 두 사람은 주변의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가 계속 자신을 기분 나쁘게 건드렸다며 오늘 판가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흥분해서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굴러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버무려 놓은 배추들이 온 마당에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새벽부터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김장 배추들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도 점점 더 처참해져 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온 아내는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양념통까지 뒤엎어가며
김장 비닐에 있던 양념이 온몸에 범벅이 되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따가울 법도 한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머리털을 뽑으며 계속 격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군인다운 힘을 발휘해서 큰 며느리를 바닥으로 완전히 눕혀버렸거든요. 작은 며느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옆에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끝났나 보다 하고 저는 큰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며느리가 억울하고 분했는지 다시 작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완전히 질려서 아예 그 둘을 내버려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이 마당 한쪽에 있던 긴 호스를 끌어와서 두 사람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갑자기 쏟아지는 찬물에 두 사람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묻어있던 매운 양념이 물과 함께 눈으로 들어갔는지 둘 다 눈이 따갑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머리채를 놓은 채 눈이 아프다고 헐레벌떡 난리를 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죽여보겠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수건을 한 아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며느리는 결국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로 매운 양념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씻어내고 난 뒤에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혈된 눈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근처 안과까지 다녀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평화롭게 시작된 김장이 이런 난리로 끝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그날 우리 가족의 김장은 완전히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스로 물을 맞고 눈을 씻어낸 후에야 두 며느리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 마당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새벽부터 준비한 김장은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두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둘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어른이 보는 앞에서 이런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이미 해놓은 것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앉았다고 호통을 쳤지요. 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까는 너무 화가 났다며 평소에도 작은 며느리가 할 말을 너무 솔직하게 해서 여러 번 속상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양념이 튀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작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그 1,000,000원이 생기면 도대체 어디에 쓸 생각이냐고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둘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할게요. 이 사람은 죽어도 자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러더니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한테 솔직히 고마워하셔야 돼요. 둘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귀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수화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작은 며느리는 둘째에게 와서 한참을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안쓰럽고 형수님 어머님도 너무 안쓰럽다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큰 며느리 어머님처럼 듣지 못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신이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좋은 보청기나 최신 핸드폰들이 많이 나왔으니 큰 며느리 어머님께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계속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래 후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큰 며느리와 그 어머님도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어머님 이야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좋지 않으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안 들리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며느리가 어머님과 만날 때마다 수화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종종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이윽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큰며느리는 작은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작은며느리가 그런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전혀 모르고 그랬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이미 어머님 핸드폰은 좋은 걸로 바꿔드렸다고 했습니다. 화질이 좋아져서 어머님과 영상통화로 수화할 때 훨씬 편해지셨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작은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이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1,000,000원이면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곳에 계신 분들, 여러 명에게 좋은 핸드폰을 사드릴 수 있는 돈이라서 여행비로 쓰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정말 좋아요. 우리 꼭 가요, 형님. 저 형님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까지 눈물을 글썽였고 저 역시 뭉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받을 1,000,000원은 작은며느리에게 모두 주어야겠다고 말이지요. 여행은 제 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형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하고 말할게요. 두 사람의 화해를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장은 망쳤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계모임에서 받은 1,000,000원을 작은며느리에게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작은며느리는 처음에는 너무 큰 돈이라며 사양했지만 저는 꼭 좋은 곳에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며느리는 그 돈을 받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꼭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곧바로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시설로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비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큰며느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족 여행 말이지요. 이번에는 작은며느리도 정말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그 김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옆에서 질투가 날 정도로 친자매처럼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큰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작은며느리의 신중함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며느리도 여전히 솔직하고 의로운 성격이지만 말을 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작은 오해나 다툼이 생겨도 금세 풀어버리더군요.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며느리 어머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작은며느리가 간단한 수화를 배워와서 어머님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큰며느리와 그 어머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우리가 계획한 가족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4명의 자식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올 생각입니다. 특히 두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가끔씩 특별한 성격 때문에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고맙고 우리 집안의 소중한 며느리가 되어준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 때문에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거짓말 못하고 옳은 말만 하려는 두 며느리의 성품을 알게 되어서 더욱 든든합니다. 이런 며느리들과 함께라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